자, 이어서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정경민 IP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경민 팀장, 시장에서도 거의 합병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단독 상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한다는 가정하에 주 CJ에 대한 매력, 이제 CJ와 올리브영 합병한다는 주가라든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요? 저는 합병이라고 보고요. 합병이요? IPO의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합병으로 간다.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앵커께서 6천 몇백 원을 태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빌딩을 이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곳에 그 가격에 그냥 IPO 할 거면 그거 돈 들어온 걸로 사도 되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부 합병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CJ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한 15, 1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게 보수적인 6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감안하고 그렇게 감안을 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돌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정황상 다 이렇게 해보면 가치 증분을 좁게 대입을 해보면 일부에서는 20만 원 18만 원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 네네, 보수적으로 6조 정도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한 15, 16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이건 중복이 아니니까 더블 카운팅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나타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영을 시키면 저는 보수적으로 봐도 한 15, 16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되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주총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하면은 이제 바로 투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K푸드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편승을 해서 15, 16만 원 선은 갈 수 있고 그 이상 슈팅도 잘하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 K 증시에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유일한 걱정은 올리브영이 갑자기 막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네, 올리브영에 사람이 안 간다든가 그러진 않겠죠. 현재 올리브영을 보면 저도 가끔 이제 퇴근하는 길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그 사람들 몰리는 거 보면 올영 세일이요? 요거를 하나 어떻게 부업으로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일단 이 K-뷰티의 플랫폼으로서의 다른 대기업들을 다 걷어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태계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CJ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리브영 같이 시장에서는 올리브영만 6조, 최대 8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도 이제 살림남으로서 마트도 자주 가지만 또 올리브영도 하고 있죠. 그럼요. 제가 화장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방에 사놓고 있기 때문에. 비비크림이요? 비비크림도 그렇고 지금 출연할 때 저는 분장실 안 가고 개인적으로 화장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요.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입니다. 예상대로 지금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켜주고 있고요. 조금 이따 저희가 또 개장 때 보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12%, 13%대 급락이고 HLB는 하한가를 돌입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과 함께 K바이오 또 방사는 조금 이따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성훈 대표와는 지금 반도체도 요즘 지킴이지만 철강화학이 오늘은 지금 이제 출발은 그렇게 약한데 철강화학이 경기 민감주가 의외로 잘 지켜줘요. K증시를.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란 이제 관련된 이제 석유 제재가 오늘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의 연관성이 있는 중국의 이제 선박을 제재하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란의 최대 수입국이잖아요. 원유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재를 통해서 유가의 반등 국면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게 지금 이제 오펙의 증산도 일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이제 전쟁 다시 한번 공세가 시작이 되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압박의 흐름에 이제 더불어서 오펙의 증산이 나온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 가지죠. 우리가 정유주, 화학주, 철강주 세 가지 중에서는 정유주에 대한 정제 마진의 반등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화학주들의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까지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전이요? 흑전 얘기가 지금 레포트에서 나와 있고요. 분기실적 흑전. 분기 실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이어의 교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서 자동차 교체 수요 안에 이제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근데 이제 단 하나의 약점은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부동산 경기에서도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일부 이제 철근, H빔에 대한 수요가 이제 숫자가 찍힐수록 그래도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볼지 아니면 철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EU에서 이제 15% 이상의 이 수입을 이제 좀 감소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근데 시장에서는 국내의 철강주들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영내에서 자급자족에 대한 수요가 다 커버가 되겠느냐. 그래서 반사적으로 봤을 때 반사익이 국내 철강주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1일까지 자사주 2%의 소각을 이제 예정을 하면서 일단 이 철강주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포스코홀딩스가 반등폭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 섹터를 봤을 때는 정유주보다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그다음에 화학 순으로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또 금호석유, 김성훈 대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개장 키워드 들어가기 직전에 양자 이야기 잠깐 하고 두 분 개장 키워드 갈게요. 이 젠슨화가 양자는 궁합이 안 맞나 봐요. 퀀텀데이의 주가를 이렇게 폭락시키는 경우는 제가 드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양자주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덜 빠지고 있는데 이걸 또 상호했던데요. 그 양자 어떻게 할까요? 양자 쪽 사실 이제 국내는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 좀 있고 아니면 이제 통신 쪽 일부 이제 투자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약간 AI 또는 HBM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잔상인 거죠. 이제 양자가 로봇도 포함해서 그 정도의 단기간에 급상승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 그런 잔상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너도 나도 모르지만 시장은 앞으로 열릴 것 같은 이제 양자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양자 쪽은 저는 이제 젠슨황이 이제 양자를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고 여기저기 의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슬며시 들려올 때까지는 그냥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테마 리포트를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큐비트가 어쩌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아직 시장에서 실체를 못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로봇 같은 경우도 실체가 나오면서 뿜어 나오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자도 조금 더 이 시장에 주된 그런 메가 테마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이제 1년 좀 안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1년도 안 됐죠. 아직은 조금 테마성이 좀 짙고 말 그대로 이제 간헐적인 이제 그런 강세로 봐야지 여기에 이제 너무 큰 그런 좀 비중을 실는 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양자 관련주들이 이제 덜 빠져가지고 약간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 뛰어든 게 아닙니다. 보스턴에 연구소도 세웠다라고 하는데 말은 왜 양자주들이 지금 증시에 상장돼 있냐 이런 발언들 얘기를 하고 있고 수년 걸린다 맨날 이 얘기하니까 우리 정영민 팀장도 엔비디아가 하나 실물 하나 유사한 거라도 공개할 때까지는 약간 판타지 쪽으로 일단은 좀 잡아보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 가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 슈퍼 주총데이, 정규만 팀장 죽고 사는 문제 슈퍼 주총데이. 지금 다음 주에 슈퍼 주총데이 26일 날 이 주총하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6일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집중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도 이제 농심이라든지 대부분이 음식료 정도도 26일 날 이제 오뚜기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농심은 오늘입니다. 주총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주총의 흐름을 봤을 때 상법 개정안에 보낸 국회 통과로 인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27일 날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데 15일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안은 일단 본국회를 통과하면서 삼성 SDS의 경우도 19일 날 주주총회를 했는데 지금 보면 소액 주주 모임에서 삼성 SDS가 아니 6조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에 30% 배당만 왜 하느냐. 저도 늘 말하죠. SDS. 더 목소리를 계속해서 크게 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워낙에 주주 가치의 제고의 강화를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주총회를 했는데 주주의 입장을
막아놓고 20분 만에 주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생명은 당기순이익이 7,200억이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17%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20분 만에 주총 마감해서 주주들의 원성을 많이 높이 샀는데 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거기에 화답을 했는지 계속해서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남으면은 마지막으로 금융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금융주도 지금 25일 날 하나금융주죠, KB금융주 26일 날 다 주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우리금융인데 자본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서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돌려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네네. 비과세 배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0개 기업이 지금 비과세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자본금의 1.5배 초과하는 자본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회결을 거쳐서 이 이익잉여금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도 비과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과세 배당이 요즘에 유행하는 네. 흐름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하고 있다는 점,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26일이 슈퍼 주총대이고요. 그 전후로 정말 다음 주 쏟아집니다. 김성 대표가 굵직굵직한 거 얘기 많이 했는데 거꾸로 좀 얘기한다면 금융주들의 비과세 배당 이슈가 있고요. 삼성 SDS는 저거 쌓아놓은 현금 어떡할래라는 데 이슈가 있고 포스코 그룹은 어제 해가지고 좀 한번 히트를 좀 쳤고요. 한화는 지금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주가가 주 한화는 9%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이야기해줬지만은 이제 한화를 보고 오히려 다음 주에 다른 그룹들과 기업들은 주주와 어떻게 소통할지 어떤 재료 나올지 확인하시라 얘기했습니다. 정경민 팀장, 죽고 사는 문제요. 네. 조금 어그로를 끌어보려고 그냥 네. 좀 제목을 그냥 뽑아본 거고요. 그냥 뭐 안보의 시각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가스관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지금 변수들이 시장 정치적 변수, 뭐 공매도 비롯한 시장 변수, 그다음에 반도체 빅2가 말아버리는 그런 수급 문제, 뭐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한 발 빼서 약간 틈새로 볼 수 있는 이 철강, LNG, 뭐 강관, 자원 개발 이런 쪽을 요 좀 이렇게 시장 변수 많을 때 약간 이제 우회해서 좀 바라보자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뽑아봤고요. 어쨌든 뭐 지금 빅2 삼성전자가 이제 말아버리는 이제 이 수급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우호적인 체감적인 시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삼성전자의 뭐 이제 PBR 올라가는 거 한 6만 한 4천 원, 3천 원 이때까지는 어쨌든 뭐 한두 달 놓고 좀 올라갈 수 있고 그 와중에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좀 정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 LNG 쪽은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이 무슨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남중국해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너희들 어떡할래? 약간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 지금 뭐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와서 이제 사업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이제 이런 사업을 좀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안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업성도 너무 예전과 같이 이제 이 개발 비용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비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시장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틈새 종목을 좀 전략적으로 편입해 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한번 뽑았습니다. 미국 또 중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인 게 가스관을 뭐 내줘야 미국의 태클을 좀 막을 그럼요. 수가 네. 있고요. 뭐 기업 탑픽을 하나 본다면 가스관에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통으로 이제 가네요. 아예 관보다는. 지금 뭐 그리고 오늘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에너지 개발 업체 3사와 SK와 GS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를 주지사가 이제 뭐 미팅을 갖는다라는 미팅.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저는 뭐 현대미포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파서 이동시켜서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배에다 싣고 네. 이제 또 뿌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밸류 체인이 클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커져서 이제 군사적인 개입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해협이 막히는 막힐 경우가 때? 나오면 그러면 이제 LNG는 지금의 뭐 한 뭐 3배, 5배 뭐 그렇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이걸 비행기로 나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기 호주 돌아서 배밖에 오겠습니까? 없죠.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이제 그런 그 공급처를 루트. 뭐 그것들을 하나 해놓는 안보적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 쪽에서 우리는 뭐 스틸 강관하는데 이제 정경민 팀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저런. 삼성전자요. 지금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200만 주를 외국인들이 지금 바로 그냥 사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니까 하이닉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이닉스도 2.4%까지 함께 오르고 있고 밑에 단에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밑에 라인들에서 보면 오늘은 심텍, TLB 이쪽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심텍 뭐 약간 여기 약간 그 소캠 쪽 라인들 또까지도 함께 움직이고는 있는데 자, 김성훈 대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많이 했고요. 지금 문제가 이게 이제 방산 전체를 같이 뺄까? 그다음에 한화가 지금 이 돈 유중한 돈 어디에 쓸까 봤더니 뭐 조선에도 쓴다고 하고 뭐 우주항공에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좀 때를 입혀가지고 조선까지도 이게 악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규모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고 어저께 오스탈의 이사회 좌절 때문에 어제 하락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뭐 이사회 좌절 갖고 이렇게 주가를 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원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 뭐 대체제로서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돈 가격에 대한 반등 보이죠. 톤당 $10,000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풍산 정도를 또 도피초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방산 이선 쪽보다는 지금은 이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저는 당연히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소외됐던 오늘 보니까 화장품 쪽이 반등폭이 이 계절적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그런 쪽의 수급을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로 여겼던 KT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저희가 KT를 다뤄야 됐었는데 KT의 분위기가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1분 이제 우리가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12% 이상 이제 증가를 하면서 1조가 돌파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성장주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 주주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쏠림 현상으로 방산 위성보다는 좀 주도주의 느낌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색깔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KT 말 나왔으니까 한번 스캐너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여러분. KT 거의 안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시잖아요. 지금 KT는 완전히 무슨 통신주가 아니라 AI 최대 성장주입니다. 최대 성장주. KT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멈칫멈칫 하는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볼까요? 저는 지금 59,900원이거든요. 지금 저는 6만 원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재물을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10배 수준 이렇게 올랐어도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지금 배당의 주주환원적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넘쳐나죠. 지금 KT 4% 시가 배당률로 네가 따져보니까 4%를 또 줘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면 굉장히 높은 주주 배당률이고 상대적으로 LGU 플러스하고 SK텔레콤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SK텔레콤 시가총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돌파했고요. KT가 이제 대장으로 올라서는데 이게 23년에 이제 그 취임한 김영석 대표님의 매직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보면은 23년도에 적극적인 인력 구조 조정을 펼치면서 뉴스에도 희망퇴직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픈 소식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이 흐름으로 해서 지금은 체질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다. 근데 그 체질 개선 효과가 지금은 AI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하나가 탑재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 흐름까지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 성장주라니까요. 이제. 네, 그렇죠.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뭐 SK텔레콤 관련돼서는 뭐 이 뭐죠 뭐 비석? 아까 양자 관련된 네. 협업을 했고 KT는 팔란티어까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통신 보안까지도 성장폭을 하나 탑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는 그래서 이 연봉으로 보면 KT가 작년 기준으로 27%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만 15% 상승. 15% 됐죠. 근데 이러한 상승이 실적에 의한 숫자에 의한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죠. 2010 저긴 제쳤네요. 제쳤고요. 제가 이제 뭐 연봉으로 봤을 때는 2015년도에 5만 원 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는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가는 봐야 되겠지만 KT가 시가총액이 12조 8천억이 됐어요. 12조 8천억이 됐고 SK텔레콤이 12조 1천억 단. 현재 순간에는
통신 3사 중에 대장주는 KT로 바꿨습니다. 이제 말을 KT, SKT, LG유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민 팀장, HLB 사태가 뭐 HLB 그룹은 일단은 끌고 내려가고는 있는데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 여타 종목 삼바라든가 지금 많은 질문이 다 그거거든요. 여기에 악영향 주나요? 뭐 공매도가 여기에 또 기승하나요? 편승하나요? 정경민 팀장의 뷰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좀 이제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제 HLB가 약간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좀 경계하던 그 기도하는 바이오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렇다 네네. 보니까 네. 이게 제발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승인 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애초부터 이제 그런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이제 가치가 형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장 뭐 방송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유한양행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애하는 이제 그런 편인데 네. HLB하고 유한양행하고 시가총액이 같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는 싸거나 이렇게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잘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는 거 플러스 지금 렉나자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어제 또 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뭐 다른 뭐 이렇게 시장성이 작은 그런 암도 아니고 폐암이면은 거의 3대 암이잖아요. 뭐 시장 규모가 수십조에 달하는 거기에서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누르고 패권 약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바이오의 잔상인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뭐 6만 얼마에서 지금 40만 원 갔던 이제 그 흐름이 뭐 다른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쫓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HLB 잘 될 겁니다. 잘 됐으면 좀 좋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의 이제 컨셉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제 기대감 그리고 아직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충분히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치가 나오는 이제 그런 바이오나 대형 제약사 그리고 이런 번 돈으로 다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이 뭐랄까요? 약간 이제 시각 그리고 선호도를 높이는 게 저는 바이오를 오래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은 이제 뭐 약간 이제 다른 어나더 레벨로 좀 올라간 부분이고 지금 수많은 1상, 2상, 뭐 전임상 뭐 이런 데서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바이오보다는 어쨌든 3상 이상에서 뭔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서 좋습니다. 투자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HLB가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전반적인 바이오를 누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정규민 팀장도 얘기했지만은 개별 기업 중에서의 이제 재료들의 이슈가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주목해도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